규제론 파트에서 이제 규제가 뭐냐, 일단 기본 개념을 좀 익히고 나면은 규제 종류가 있어요. 그 규제 종류를 6가지로 설명할 건데요.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직접 규제, 간접 규제, 경쟁적, 보호적 규제, 이렇게 6가지 규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규제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제 개혁의 방향, 그리고 좀 더 확대하면요,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 파트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규제론 파트에서는 일단 이제 첫째는 규제란 개념과 유형을 이해하는 게 첫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게 좀 되고 난 다음에 윌슨의 이론을 넘어간 게 순차적 진행입니다. 규제가 뭐냐라고 할 때요. 자, 규제란 것은 어떤 바람직한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질서 구현을 위하여 개인이나 기업 등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에 제한하거나 금지, 지원, 보호하는 것을 통치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좀 편하게 좀 정리한다면요. 규제가 뭐야? 이런 물으면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시다. 규제란 자, 규제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상업행위를 하든 뭘 하든 그건 나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란 것은 어때요? 제한한 것입니다. 이게 규제입니다. 내가 경치 좋은데 집 짓고 싶다. 그렇지만 다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요, 경제 또는 사회적 목적 때문에 제한이 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규제라는 개념이고요. 그럼 이 규제란 것은 특히 이제 이 경제적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는데, 규제가 왜 필요하냐라고 할 때 우리 앞에서 이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다? 시장 실패가 있었죠. 시장 실패. 자, 시장 실패가 발생하니까요,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시장 실패의 극복을 위해서 규제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규제의 가장 기본적 개념입니다. 규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 시장 실패의 극복이다. 시장 실패라는 건 여러 가지 있었단 말이에요. 독점도 있고 뭐 과점도 있고, 그죠?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정부의 규제,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규제의 목적은 이렇게 쓰면 돼요. 규제의 목적은 시장 실패 극복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규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달성이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되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는데, 조금 더 예를 이해하면, 시장 실패가 뭔지를 이해하면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시장 실패라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두 번째는 형평성이 저해된 상태를 시장 실패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장 규제의 목적은 방금처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개념화가 덜 되면은 그냥 있죠. 시장 실패 극복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규제는 이제 어떤 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아래 보면은 이제 규제가 나오게 된 이유가 시장 실패 극복이라는 세세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좀 지나가도 돼요. 왜냐면 앞에서 봤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규제의 유형, 종류가 있어요. 이 규제의 유형, 분류한 방식인데, 여기는 크게 이제 3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 규제의 대상에 따라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자, 그 다음 두 번째, 규제의 수단에 따라서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제의 목적에 따라서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 역시 한 페이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규제란 말을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이제 첫 번째,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란 말부터 봅시다. 자, 경제적 규제, 그 다음 또 하나가 사회적 규제인데요. 경제적 규제란 이렇게 돼 있죠. 경제적 규제란 기업 또는 시장의 본원적 활동에 관한 뭐라고 돼 있죠? 전통적 규제로서. 자, 이 경제적 규제는 자, 시장 또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관한 전통적 규제로서,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두 번째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규제는 자,
자,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관한 규제로서 여기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와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성격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규제란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옆에 사회적 규제란 사회적 목적입니다.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시 바꿨으면 소비자라든가 또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사회적 규제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회적 규제는 이렇게 사회적 약자 또는 소비자의 삶,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규제를 사회적 규제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회적 규제가 언제 등장했냐면은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진보 정치인들에 의해서 주장이 됩니다. 그럼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진보 정치인에서 주장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제 나오게 되었다? 아주 최근에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최근에. 그럼 사회적 규제는 이 사회적 규제에 속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예를 이해하시면 게 더 빨라요. 사회적 규제 중에 가장 대표가 자, 소비자를 보호하거나 두 번째 산업 안전에 대한 규제를 하거나 또는요 환경을 규제한 거, 환경 보호를 위하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규제라든가 또는요 차별, 사회적 차별의 금지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돼요. 자, 환경 규제가 있어요. 자, 환경 규제와 같은 것은요 환경 배출 업체에 대해서 이걸 제한을 가한 것입니다. 그럼 환경 규제와 같은 것은 사회의 발전 정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지 않은 상태는 환경 규제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환경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잖아요. 자, 예컨대 자꾸 저 옆에 또 중국 얘기하기 좀 미안하긴 한데 중국에서 환경 규제라는 개념은 아직까지 어때요? 굉장히 미약하죠. 식품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파트도 굉장히 미약하잖아요. 요즘 조금 줄었는데 얼마 전까지도 꽃게 속에 납을 넣거나 그죠? 이런 거 이제 만두 속에 뭐 이상한 거 넣었어요. 만두 속에 톱밥 넣고 이런 거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꽃게 거기에 납을 넣으면 그것도 납값 돈도 들어갈 거고 시간도 걸릴 건데 왜 그 짓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도 수십 년 전에는요 두부 만들 때 두부를 딱딱하게 만들기 위해서 횟가루 넣었어요. 횟가루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운동장에 가면 있잖아요. 선 끊는 줄 있죠. 하얀 분말가루 그거 쫙 뿌렸어요. 그걸 있잖아요. 만두 속에 두부 속에 넣었어요. 그럼 두부가 단단해져요. 물은 가득 넣고. 그래서 먹고 자랐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아주 치명적인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납은 좀 그죠? 그 납 섞인 그 꽃게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진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시름시름 하면서 납빛으로 얼굴이 바뀌겠죠? 그러면서 슬슬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언제 나오냐면 최근에 나온단 말이에요. 소비자 보호 마찬가지잖아요. 소비자 보호. 뭐 예를 들어서 뭐 짝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소비자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 또 뭐 저소득층이라든가 연소자라든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이런 거 이제 시정하자 이런 거 어때요? 다 현대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언제 나왔다? 현대적 규제입니다. 이건 뭐죠? 전통적 규제인 거 이게. 그래서 고전적 규제는 경제 규제이고요. 전통적 규제가 아니라 사회적 규제는 어때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 규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일단 한두 개를 이제 좀 기억해 두세요.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소비자 보호라든가 그죠? 사회적 차별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것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입니다. 뭐 산업 현장에서 헬멧을 써라 뭐 이런 것들도요. 이런 거 사실 뭐 최근에 강조하거든요. 옛날에 이런 거 없었죠. 일하다 떨어지면요 다친 거고 그러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어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옛날에 참 희박했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등장합니다. 자, 그럼 사회적 규제가 뭔지는 대략적으로 알았어요. 그럼 이때 사회적 규제는 특정한 있잖아요. 기업에 대해서만 요구할까요? 아니면 모든 산업체에 대해서 요구할까요? 모든 산업체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다. 그래서 대상이 차이입니다. 자, 이 사회적 규제는 산업 전체예요.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얘기하고요. 그다음 경제 규제는 개별 기업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기업군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파급 효과가 크겠습니까? 사회적 규제 크겠죠, 그죠? 자, 그런데
최근에 오면은 이제 우리가 규제 완화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규제를 줄여라 이렇게 써요. 규제를 줄여라 라고 얘기하지만은 구체적으로 무슨 규제를 줄여라, 무조건 다 줄여야 되냐, 그건 아닌 거예요. 왜? 사회적 규제는 줄일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 더 강화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다시 이제 경제 규제로 되돌아갈게요. 경제 규제는 경제를 제한하는 규제, 촉진하는 규제가 있어요. 두 개는 성격이 달라요. 똑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시장에는 정상적인 경쟁 상태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시장은요, 정상적인 경쟁이 유지돼야 돼요. 적정한 경쟁이 유지돼야 돼. 이게 시장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정상적 경쟁이 유지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한두 개만 있어요. 과소한 경쟁이 있어요. 과소하다는 얘기는 기업이 한 개나 또는 소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독점이나 과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독점이나 과점이 있는데 독과점은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하지 못할까요? 바람직하지 못하죠. 독과점의 가장 큰 폐단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라 불러요. 독과점의 가장 큰 문제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쟁이 너무 없는 상태 되니까 경쟁을 만들기 위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경쟁을 뭐냐면 촉진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가 있어. 이것이 바로 독과점을 규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과점 규제란 말은요, 독과점을 규제한 것입니다. 독과점 규제. 그래서 대표적으로 독점이나 과점을 규제하는 것. 많이 사용한 것이요, 공정거래법입니다. 공정거래법. 그래서 불공정 거래 금지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독과점을 규제한 것이 이게 뭐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예요. 자, 이런 규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반대 케이스가요, 경쟁이 너무 많을 때 과다 경쟁이 돼요. 그럼 과다 경쟁이면 경쟁이 너무 많아요. 경쟁이 많으면 누구에게 손해일까요? 소비자에게 불리한가요? 기업에 불리한가요? 기업에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 기업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와요. 기업에게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쟁을 뭐 하자? 제한하는 규제가 따른 거. 이게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있어요. 자, 이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바로 뭐죠 하면은, 이것은 이 개별 기업에 대한 보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얘와 얘는 성격이 다르죠. 이쪽은요, 기업이 정상적 경쟁이 되도록 위한 시장에 대한 규제예요. 시장에 대한 규제가 되지만 이쪽은요, 근본적으로 봤을 땐 생산자 보호라는 측면이게. 그래서 성격이 전혀 다르다라고 봐요. 생산자 보호에 대한 규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을 제한하는 대표적 방식이요, 인가, 허가, 면허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걸 진입규제라고 불러요. 진입규제. 그래서 진입규제 같은 것이 나오는데, 예컨대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지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 제도는 로스쿨하고 사법시험이죠. 근데 사법시험은 이제 계속 축소하고 지금 이제 존폐위기 마지막 단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로스쿨 다니거나 사법시험이에요. 또는요, 자, 이거 외에도 뭐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그죠? 이런 건 뭐냐, 각종인 자격증이 있어. 이런 건 어때요? 진입 제한에 대한 규정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다 아니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것이 이제 제한입니다. 아니면 내가 이제 방송국을 만들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나?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학교를 만들고 싶으면 어때요? 학교 법인 설립 인가를 내야 돼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것이 제한입니다. 그래서 이런 뒤에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있어요. 그냥 두 가지 성격이 다르죠. 자, 이는 기존 생산자 보호, 예를 들어서 현재 변호사라든가 현재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서로 상반된 규제가 있는데, 자, 이 중에 이제 경쟁의 촉진에 대한 규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요, 독과점을 규제한 것이고요. 독과점 규제입니다. 그럼 독과점 규제 같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는 이 규제가 없어져야 될까요? 이 규제가 더 강화돼야 될까요? 독과점을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독과점을 규제하는 규제는 계속 강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규제를 향후에 강화시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규제는 강화시켜야 돼요? 아니면 완화시켜야 돼요? 강화시켜야죠. 사회적 규제, 환경에 대한 규제는 더욱더 강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규제를 어때요? 강화시켜야 돼요. 자,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내용 갈게요. 제한하는 것. 이게 뭐죠? 일반적 규제예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 의미의 규제란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예요. 자, 왜냐? 자, 다시 보세요. 규제의 본질이 앞에 뭐라고 했죠?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때요?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일반적 의미가 되는데요. 이러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규제란 거는 기업이 알아서 있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과정에서 살아남고 하는 거지. 이걸 정부가 자꾸 개입한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가능한 이런 규제는 뭐 하자? 완화시켜보자. 이것이 규제 개혁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란 말을 쓸 때요. 향후에 규제는 무조건 완화돼야 된다? 당연히 틀렸죠. 규제는 완화되어야 된다? 틀린 거죠. 그죠? 더 정확해. 모든 규제는 완화돼야 된다? 100% 틀렸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어떨까? 일반적으로 규제는 완화돼야 된다. 이렇게 쓰면 맞아요, 틀려요? 요건 맞아요. 왜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분류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형태는 뭐였다? 이게 일반적 의미거든요. 그래서 문장의 차이를 좀 보셔야 돼요. 모든 규제는 완화돼야 된다. 당연히 틀렸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규제는 완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쓰면 맞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예, 규제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형상입니다. 조금 이제 이 규제론이 좀 어려운 파트예요. 어려운 파트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미를 좀 봤고요. 그 다음에 규제의 경제적 규제 패턴을 갔어요. 경제 규제 문제점. 자, 경제 규제 문제점 한번 볼까요? 자, 107쪽. 규제 효과가 개별 산업에 집중되므로 기업이 독점적 이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대 추구 또는 포획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것이 이제 규제의 문제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지대 추구나 포획이란 말이 있어요. 지대 추구나 포획. 자, 규제를 하는 주체고요. 이건 규제의 객체, 대상입니다. 자, 규제의 주체는 정부가 됩니다. 정부. 그 다음에 정부의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다. 관료가 하는 것입니다. 얘가 규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규제의 객체, 대상이란 말은 개별 기업이나 이익집단이 됩니다. 이익집단. 그래서 이때 기업이 있어요. 개별 기업이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에게 유리한 규제가 오면 이득이 되지만 나한테 불리한 규제가 오면 손해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연비를 굉장히 있잖아요. 환경에 대한 오염을 있잖아. 줄이고 연비를 높이도록 법적 의무화를 했어요. 근데 그 생산 시설을 갖춘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회사는 못 만들어요. 그럼 이 회사는 규제 때문에 어때요? 이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규제라는 것은 양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어떤 규제가 있길 바란다? 유리한 규제가 있길 바라겠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부로부터 유리한 규제가 있도록 바라는 거고, 유리한 규제가 있기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무엇을 한다? 뭘 건넨다? 네, 뭘 건네요? 자, 이제 테이블 미터 건넨다, 그죠? 뭘 건넨다고요? 뇌물 쓰면 돼요. 안 될 거 없어, 이게. 뇌물을 공유한단 말이에요. 이걸 좀 그럴듯하게 표현하면 로비 자금에 투여한다, 이렇게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뇌물이나 로비 활동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한 규제가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로비 활동을 하게 돼요. 이때 기업은 관료를 내 편을 만든 거예요. 관료를 뭘 통해서? 로비를 통해서 내 편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뭐냐? 포획이라고 불러요. 포획. 그래서 기업은 관료를 포획했다 했어요. 자, 기업은 관료를 포획했다, 이렇게 사로잡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은 무엇을 추구한다? 규제로 인한 이득을 추구합니다. 기업은
규제로 인한 이득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지대 추구라고 불러요. 지대 추구. 지대 추구. 지대라는 말은 있잖아요. 원래 의미는 뭐냐? 땅의 사용의 대가가 지대예요. 근데 이 지대라는 개념이 경제학을 공부하면 전형 수입과 지대 또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지대라는 개념이 오늘날 확장이 돼요. 생산 요소의 대가다 이렇게 확장이 돼요. 더 확장이 되면 권리 대가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학에서는 공부하면 아마 요 이전까지만 공부를 해요. 예, 이 지대가 무슨 뜻이냐면은 규제로 인한 독점적 이득을 지대로 부릅니다. 자, 지대란 말은 뭐죠? 규제로 인한 독점적 이득을 지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업은 뭐냐면 지대를 추구한다. 자, 이렇게 이제 기업의 지대 추구 이론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러면은 포획과 지대 추구를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성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과거에 딱 한 문제, 이걸 구분한 문제가 있는 적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좀 더 정확하게 가면은 관료 행위냐 기업 행위냐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관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포획적 개념이 등장하고요. 지대 추구라는 개념은 좀 더 넓은 의미예요. 그리고 지대 추구는 이 툴락의 이론에서 이 지대 추구의 가장 큰 2차적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지대 추구의 가장 큰 의미는 개별 기업은 연구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을 로비 자금에 사용한다. 이것이 여기서 2차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연구 개발에 투자해야 될 돈을 로비 자금에 사용하게 된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낭비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툴락의 지대 추구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적 낭비 발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그래서 좀 넓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지대 추구나 포획이라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럼 이렇게 나오는 근본적 이유는 얘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규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의 권한. 그래서 규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갔고요. 이제 정부 실패 이론에서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거 이게. 그래서 지대 추구와 포획에 인한 정부 실패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은 또 하나 이제 주의할 사항은요. 이때 기업은요, 모든 기업이 있잖아요. 모든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특정한 기업이 자신의 이득이 되기 위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기업은요, 산업 전체가 되지 않고 어디에 속한다? 개별 기업에 해당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대 추구 포획은요, 사회적 규제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어디에서만 나올 수 있다? 경제적 규제에서만 주로 발생합니다. 자, 주로 어디서 나온다? 경제적 규제에서 발생해요. 자, 요거까지 같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쭉 따라가면 그죠? 경제적 규제란 개별 기업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이 경제적 규제에서 바로 뭐죠? 지대 추구나 포획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경제 사회적 규제에 대한 이해였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 규제는 앞에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를 갈게요. 자, 직접과 간접 규제는 자, 직접 규제, 간접 규제는 규제의 수단에 따른 부분이에요. 놔둘까요? 자, 규제의 수단을 얘기할 때요. 직접 규제를 다른 말로 명령, 지시적 규제 이렇게 표현하고, 간접 규제를 시장 유인적 규제다 라고 표현해요. 자, 직접 규제를 명령, 지시, 간접 규제를 시장 유인 이렇게 써요. 자, 직접 규제는 정부가 직접 금지하게 하거나 직접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 방식이요, 행정처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규 그리고 기준 설정이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직접 규제예요. 직접 금지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간접 규제는 시장 유인이라고 불러요. 유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냐면 인센티브예요. 인센티브.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인센티브, 마이너스 인센티브가 있어요. 플러스 인센티브는 보조금을 주는 거고, 마이너스 인센티브는 자, 마이너스 인센티브는 거꾸로 벌과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거나 또는 벌과금을 부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 행정법에서는 권력적이고 이거 비권력적 수단이라고 부릅니다. 권력적, 비권력적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가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볼 때, 이때 가장 이제 주의할 사항이요. 얘예요. 예. 기준 설정. 기준 설정이 간접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게 직접이다. 요거 이제 요거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우리 앞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요. 외부 효과 공부했어요.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 공부할 때 이렇게 봤죠. 외부 경제가 있고 외부 불경제가 있었어요. 외부 경제는 사회적 이득이 되지만, 그죠? 사회적 이득이 되지만 대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소 공급이 돼요. 그래서 얘는 장려하기서 뭐나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외부 불경제는 사회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죠. 따라서 얘는 억제할 필요가 있고, 얘는 과다 공급이 문제가 된다. 억제하는 방법으로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직접 금지를 하게 하거나 또 하나 뭐 있다? 벌과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지금 얘기했던 어때요? 직접 간접 규제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뭐냐면요, 용어만 좀 익히는 정도만 하시면 내용은 금방 파악이 돼요. 이게. 그래서 직접 규제를 명령 지시, 흔히 말하는 권력적 개념이에요. 그다음 간접 규제를 시장 유인, 이건 인센티브니까요. 예, 간접적이다. 자, 이렇게 이제 직접 간접 규제 봤고요. 그 다음에 경쟁적 보호적 규제라고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이 파트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건 정책학에서 설명할게요. 규제의 문제점 보죠. 규제의 문제점 보고요. 규제 폐단이 있어요. 규제 폐단. 규제 폐단이 있는데요. 규제의 가장 큰 폐단은 이런 거죠. 규제 있는 곳에 부패 있다 이거예요. 규제 있는 곳에 부패 있다. 관리 부패 가능성이죠. 그래서 규제의 경우에 이제 부패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의 뭐냐면 창의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정부가 개입은 이렇게 창의성이 떨어지고요. 또 규제는 증가하게 돼 있어. 이걸 뭐냐, 규제 악순환적 증가요. 규제 악순환적 증가. 이걸 규제 피라미드라고 불러요. 규제 피라미드. 이걸 끈끈이 인형 효과 이렇게 불러요. 끈끈이 인형 효과란 말이 타베이비 이펙트라고 해갖고요. 밑에 보면 각주에 보면 해리스의 소설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끈끈이 인형에 달라붙어서 계속 붙어가는 현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규제란 어때요? 끝없이 증가한다 이겁니다. 이걸 이제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였죠. 잔소리 증가의 법칙. 집에 어머니 잔소리는 끝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잔소리 증가예요. 그래서 그 잔소리가 또 다른 잔소리를 만들고, 자, 규제란 거는 결국 이제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요, 규제 개혁이란 말은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뭐냐면 규제를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자, 우리는 방금 전에 규제 증가를 설명했어요. 이 반대 개념이 뭐죠? 규제 감소를 위한 것입니다. 이 규제 감소를 위한 것이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자,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첫째, 규제 법정주의입니다. 모든 규제는 반드시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 법률에 근거하라는 얘기예요. 법률에 근거 없이 규제하지 마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규제 일몰제도라고 있어요. 일몰제도. 규제 일몰제도란 말은 규제의 존속기간을 얘기합니다. 존속기간을 얘기하는데요. 존속기간의 말은요, 일몰이란 말이 다음에 우리가 재무행정에서 일몰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요. 일몰이란 말을 한번 정의해 보세요. 일몰이란 일정한 기간이 경과, 자동 종결, 이걸 일몰이라고 불러요. 일몰이란 일정한 기간이 경과, 자동 종결. 자, 그래서 일정 기한이 경감 자동 종결되는 파트를 우리가 이제 일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현재 규제 일몰제도를 실시하면요, 5년 지나면 규제가 사라지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전심사란 말이 있어요. 사전심사가 있는데요. 사전심사란 말은요, 규제는 만들어지기 전에 심사를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규제가 만들어지면 늦다. 따라서 규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심사를 받아라. 이게 규제 사전 심사 제도입니다. 기타 뭐 규제 영향 분석이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규제개혁위원회예요. 그래서 밑에 쭉 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제 담당 부서가 규제개혁위원회, 대통령 소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총량규제란 말이 있어요. 총량규제란 말이 있는데요. 총량규제란 말은 규제의 상한선을 총량규제로 불러요. 규제의 상한선, 더 이상 규제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총량규제로 부르고요. 총량규제를 설명한 말 중에 하나가 버블 이펙트, 비누방울 효과라 불러요. 우리 용기에 비누방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비누방울이 있는데 비누방울이 한 개 더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가 빵 터져야지 밑에 게 하나 더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누방울 효과란 말은 어때요? 규제의 상한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만들면 안 된다. 이걸 이제 비누방울 효과로 불러요. 그래서 우리 방금 봤던 거 이제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다음 중 규제 증가와 관련된 파트는, 다음 중 규제 감소와 관련된 파트는, 이렇게 물으면 어때요?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끈끈이 인형 효과, 규제 피라미드 뭐였죠? 규제 증가에 관련된 파트죠. 버블 이펙트, 규제 감소를 위한 장치죠. 이런 식이잖아요. 포괄적 개념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규제에 대한 기본 개념은 좀 이제 형성됐고, 그 다음에 윌슨의 규정치론이 있어. 요건 조금 시간 걸려요, 이거에. 그리고 앞에 내용을 좀 다져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다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파트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이제 연장해서, 다음 시간에 붙여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규제 얘기하면서요. 규제에 대해서는요, 일단 처음에 여러분 네 가지를 좀 기억해 두세요. 규제란 무슨 뜻이었다?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두 번째, 규제는 대상에 따라서 개별 기업을 할 때 경제 규제, 산업 전체를 대상할 때 사회적 규제, 이렇게 두 개를 나눴어요. 그 다음에 경제 규제는 다시 경쟁을 만들기 위한 규제, 촉진하기 위한 규제, 이게 독과점 규제고요. 그 다음에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건 생산자 보호입니다. 이런 규제를 일반적 규제로 봤어요. 그래서 얘는 완화해야 되지만 얘는 또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사회적 규제로 불렀고, 사회적 규제는 환경 규제도 있고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도 있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도 있어요. 이런 규제를 사회적 규제로 불렀고요. 사회적 규제는 앞으로 갈수록 어때요? 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규제는 완화해야 된다 라는 것은 대단히 어때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자, 현재 규제 개혁이라는 부분은 누구의 논리겠습니까? 규제를 줄이자는 얘기는 기업의 논리인가요? 소비자의 논리인가요? 기업의 논리죠. 그래서 맨날 있잖아요. 규제 철폐를 위한 있잖아요. 끝장 토론, 막판 토론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규제란 거는 어떤 규제는 철폐되면 안 되고 더 강해야 되는 규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률적 규제 철폐 이런 말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월호가 왜 가라앉았습니까? 세월호가 가라앉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때요? 규제가 있어야 될 규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통제해야 될 부분을 통제 안 하니까 기업이 자율에 맡기니까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배 2배 이상은 물건 싣는 거고, 그걸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솜방망이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경제 성장은 더디더라도 견실하게 가야 돼요. 중국처럼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중국은 이렇게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 가라앉아요. 그게 지금 중국의 증시거든요. 지금 중국의 증시 지금 어때요? 그렇게 고공 점프하다가 지금은 추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라는 게 있잖아. 무조건 성장의 논리는 아니에요. 그건 기업의 논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양자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윌슨 이론은 다음 시간에 부터 하겠습니다.